안녕하세요.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본 사실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과를 잘못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과를 먹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사과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유명합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를 잘못 먹었을 때 생기는 위험한 사례들,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무심코 했던 사소한 습관이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사과씨는 정말 위험할까?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분해되면 시아나수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일명 청산가리와 비슷한 독성입니다. 몇 개 삼키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씨를 씹어서 삼키면 독성 물질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씨를 여러 개 씹어 삼킨 뒤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씨는 꼭 제거하고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씨앗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많은 전문가들은 사과씨 몇 개는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나 반복적인 섭취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 노인,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한 번에 많이 씹어 삼킨다면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씨앗은 씹지 않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3. 껍질을 벗기면 손해.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식이섬유와 영양의 절반을 버리는 셈입니다. 물론 농약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껍질을 제대로 씻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다면 사과는 훨씬 강력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4. 껍질 제대로 씻는 법. 수돗물만으로는 잔류 농약이나 왁스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베이킹소다 물에 10분 이상 담갔다가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주세요. 또는 식초와 물을 1:1로 섞은 용액에 담가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껍질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 왁스 코팅의 정체. 수입 사과나 오래 보관되는 사과에는 왁스가 입혀져 있습니다. 광택이 나는 사과일수록 왁스 코팅 가능성이 높습니다. 왁스는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겹의 코팅에 농약과 이물질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왁스 제거를 위해선 반드시 세척이 필요합니다. 6.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위산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찬 사과를 먹는 건 더 위험합니다. 속쓰림, 위통,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아침 공복 사과 습관으로 만성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사과를 드세요. 7. 속 편하게 먹는 사과 팁. 위장에 부담이 있다면 사과를 데워 먹는 것도 좋습니다. 사과 조림이나 사과찜은 소화가 편합니다. 사과를 먹기 전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것도 위 보호에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춰야 진짜 건강해집니다. 8. 사과를 오래 썰어두면 생기는 일. 사과는 자르자마자 산화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변이 생기고 비타민도 손실됩니다. 맛과 식감도 빠르게 나빠집니다. 실제로 유치원에서 오래 썰어둔 사과를 간식으로 주었다가 복통과 설사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9. 썰어둔 사과, 이렇게 보관하세요. 자른 사과는 레몬즙을 살짝 뿌리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르자마자 바로 먹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려면 신선함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10. 사과 당분 함량 알고 계셨나요? 사과 한 개에는 약 15g 이상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5개 분량입니다. 자연당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1. 과다 섭취로 병원 간 사례. 한 주부는 하루에 사과 3개씩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몇 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하루 1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말린 사과나 사과즙은 당분 농축도가 높으니 더 주의하세요. 12. 사과와 유제품 괜찮을까? 사과와 요거트 조합이 흔히 쓰이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의 산 성분과 유제품이 위에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복통, 트림, 더부룩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13. 음식 조합 이렇게 하세요. 사과는 가급적 단독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은 뒤 최소 30분 뒤에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과일은 간식이지 식사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14. 과민성 대장과 사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사과가 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과당과 폴리올 성분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저포드맵 식단을 참고해 주세요. 15. 증상 있다면 이렇게 드세요. 사과를 퓨레 형태로 먹거나 데쳐서 먹으면 소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며 조절해야 합니다. 16. 사과 고르기와 보관 팁. 단단하고 윤기 나는 사과가 좋습니다. 상처나 무른 부분이 있는 사과는 피하세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일주일 내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17. 사과 씻는 법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0분 이상 담그기. 2.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닦기. 3. 흐르는 물에 헹군 후 키친타올로 물기 제거. 이 과정을 습관처럼 실천해 보세요. 18. 아이에게 사과 줄 땐 이렇게. 아이에게 줄 땐 씨를 미리 제거하세요. 작게 썰어주고 가능한 한 썰자마자 바로 주세요. 아이들 위장은 성인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위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을 해볼게요. 사과 씨는 제거하고, 껍질은 씻어서 먹고, 공복은 피하고, 자르자마자 먹고, 하루 1개까지만. 다른 음식과는 시간차 두고, 세척은 반드시 체질에 맞게 조절해서 올바르게 먹을 때 사과는 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